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언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드렸고 지금 장세가 그대로 약조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수목 추세를 보고 일요일 장세를 대비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번 하락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일리 호들에 발행된 기사에 따르면 이 분석가 윌리오는 이번 하락이 끝나면 15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세장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추후 10만에서 20에서 30만 이렇게 가격이 향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그리고 또한 저 또한 연말 불장을 생각하면서 이번 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그 예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비교 시기로는 요즘하고 비교하고 있는 18년도 하락 전 이때도 횡보를 했고 하락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데 이때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오는 2달 전 이 9월 18일 이 9월경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이 3번의 약세장을 경험을 했으며 이번 약세장의 끝은 아마도 200일선 위로 비트가 올려 놓았을 때 지난 과거와 같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 한 달 전, 이 한 달 전 10월 20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문제가 많지만 프로토콜 이런 문제는 조용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전 11월 14일부터 하락이 시작됐으니 18년도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3일 전에는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을 계속 했었지만 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횡보만 하고 있자 의견 투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3일 뒤 큰 하락을 맞이하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홀더들은 빙하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하락이 온다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좀 대비되는 그런 비슷한 댓글에는 이렇게 로그 차트를 이용한 상승 전환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과 똑같이 10만 달러를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과 똑같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윌리오는 이러한 게시글을 남김과 동시에 시장의 경고를 날리기도 했으나 언론과 사람들의 무관심에 묻혔고 홀더들은 그대로 이 빙하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이런 불의 주장을 포모로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객관성을 유지한 채로 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이평선 200일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늘려서 이평선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 기간을 늘려서 이런 이격을 소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높여서 이평선과 이 이격을 맞추던지 해야지 정확한 불장과 하락장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 전까지는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주셔야 하는 것은 결국 ETF인데 이 BNI 멜론에서 그레이스케일의 ETF를 지지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GBTC가 ETF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SEC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를 연기하는 동안 이 관련된 회사로서는 계속해서 ETF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국가에서 승인이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와 관련된 신규 소식으로는 15일, 15시에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극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더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던 윌리엄 힌먼이라는 이 전 SEC 임원의 말을 현 이 SEC에서 항변하는 내용이라서 꽤나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패소를 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현재 나머지 코인들 특히나 이 ICO를 진행했던 코인들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리플에 관련된 이 재판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수상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 증시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보통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 또는 뭐 디플레이션이 온다, 아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등 모두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쩌면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경제 성장은 더뎌지는, 실물 경제 회복이 더뎌져서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것, 이게 위로 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준의 역할이고, 언젠가는 실시되는 이 테이퍼링에 따라서 물가는 안정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지금의 바이러스 사태가 심화가 된다면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만 급등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투자 자산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 또 코로나만 보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다음 긴 기간을 말아 올리는 것을 보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쪽에서 이상 신호로 이상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증시 동안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단기적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더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하락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트파이넥스의 쇼 물량과 GBTC 언락에 대한 하락량입니다. 우선 GBTC 언락은 어제 영상에서 내일까지 추세를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조정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비트파이넥스의 쇼 물량은 현재 65% 물량이 최고 대비 65% 물량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남은 35%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숏 물량의 대부분은 31K, 비트코인의 31K 부근에서 매집이 끝나고 추후 청산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남은 35%를 가지고 이전과 같이 큰 하락량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숏 물량은 상황이 심각하다면 30K까지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비트파이넥스 쇼 물량으로 인한 하락은 30K 위로 종결될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추후 영상에서 천천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